네,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시간은 11시 4분이에요. 오늘 제가 이렇게 주제를 정했거든요. 결국 모든 주도주 매매는 이어진다. 그래서 제가 500만원짜리 상따 강의, 앞서 제가 인트로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그동안 제가 이제 들었던 고수들 중에 상따 강의만 예전 17년도인가? 네, 그 정도의 17년도 맞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500만원 정도 들었던 3시간짜리 상따 강의랑요. 오늘 이제 최근에 이제 종가 강의를 많이 하잖아요. 종가 매매에 관련된. 이분들의 이제 종가 매매는 보통 77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이런 강의들을 한번 연결을 제가 한번 시켜봤습니다. 결국에는요, 어떤 고수들의 그런 관점들이 다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을 제가 설명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주제로 다뤄보게 됐고, 어제 종가 매매 그 디테일이 오늘 추가가 돼요. 요 상따 강의를 이해하면서 이 종가 매매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이해의 폭이 넓어집니다. 제가 이거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사실 1시간 정도 찍었거든요, 영상을. 근데 날라갔어요.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영상을 다시 확인해봤는데. 그래서 지금 다시 찍어요. 그래서 제가 1시간은 너무 길고 이제 좀 줄일게, 핵심만. 아까 사례를 진짜 많이 들었는데, 그 사례 또 다 들기에는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30분 정도로만 좀 빨리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을 해볼게요.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안 누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좋은 관점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장은요, 흐름이 어땠냐면요, 일단 신규 상장주가 엄청 강했어요. 그쵸? 전일 위치라는 종목이 개별 주도주로서 엄청난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신규 상장주 흐름을 좀 분위기를 조금 좋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교보 17호 스펙도 강한 흐름을 보였거든요. 이것도 제가 매매를 했는데, 여기 3개 다 매매했어요, 사실. 근데 이거 3개 다 수익을 냈는데, 이거에 대한 관점은 이전에도 많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빼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건 설명 안 할게요. 오늘 설명할 내용은요, 제가 매매한 것 중에 이제 우리바이오 설명드릴 거고, 그리고 5장 주도주였던 재건과 건설 관련주 한미글로벌과 이제 대동그룹 관련된 그런 종목과 관련된 예시로요, 오늘 내용을 설명드려 볼게요. 오늘 이거는요, 내려가면서 이게 오늘 이것만 알아두세요. 재건이 1등이었어요. 5장의 탑 1 섹터. 이걸 또 조금 이따 세부적으로 볼 거기 때문에 지금 안 다룰게요. 그리고 오전장은 신규 상장주가 강했다. 그리고 가상화폐는 부분적으로 강했는데요. 오늘 압도적으로 이제 여기가 강했기 때문에 여기서만 매매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그런 매매 관점을 설명드릴 겁니다. 일단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요, 이 상한가 매매는 주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상한가 매매는요, 가장 좀 많이 어려워요. 난이도가, 제가 오랫동안 주식을 해봤지만도 상한가 매매는 어려운 매매에 속하기 때문에요. 그 대신 이 상한가 매매에 대한 핵심 이해가 필요해요. 이거를 핵심적으로 이해해야지만이 다른 매매들을 다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상한가 매매에 대한 인트로 정도 핵심을 좀 다뤄보고요. 그리고 어저께 이제 설명드린 종가 매매와 좀 연결을 해갖고 이 종가 매매에 대한 이해의 폭을 좀 더 넓혀주겠습니다. 그게 오늘 목적이에요. 짝짓기 매매 평소 많이 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그럼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제가 어저께 종가 매매 설명하면서요, 현대임스는 빼먹었거든요. 이게 이제 상한가 매매에 해당되는 그 종목이기 때문에 이걸 설명드리고 어저께 내용을 같이 연결해 볼게요. 일단요, 조선업이 갑자기 미국이 이제 트럼프가요, 미국 조선업을 한국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그 속보가 나왔어요. 장중에요. 24년 11월 7일 9시 5분에요. 그리고 나서 엄청나게 이제 강한 거래대금이 붙으면서 조선주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중소형 중에 1등이 현대임스였거든요. 이 현대임스가 치고 올라가면서 바로 10분 만에 상한가를 쳤습니다. 이주 나오고 나서 9시 15분 만에. 그래서 이게 1등주였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 종목을 1등주 종목을 상한가 매매했던 그런 고수들의 관점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건 제가 매매는 안 했지만 그 관점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요, 상따 매매의 핵심 포인트부터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신선한 이슈의 첫 테마. 신선하다는 이슈. 조선이 원래 트럼프의 대표적 그런 정책 관련주에 포함이 안 됐었잖아요. 근데 조선업에 대한 언급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신선한 이슈로 부각을 받았어요. 이 속보로 인해서.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첫 테마로 볼 수 있어요. 이때 조선주가 현대임스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상승을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첫 테마의 시세 초입입니다, 이게. 그럴 때는요, 상따 매매를 할 경우에는요, 대장주 위주로 공략을 해요. 대장주만 상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상따는요,
이렇게 상한가 갈 때 따라잡는 그런 매매법이거든요. 보통은 25% 위에서, 그러니까 20% 위에서요, 강하게 이렇게 상한가 치고 가는 순간 사는 거기 때문에 상한가에 들어가는 것 이렇게 확 직전에 사는 거예요. 엄청 비싸게 사는 겁니다. 왜 이렇게 사냐면요, 다음날 갭상승을 먹기 위해서예요. 보통요, 이렇게 상한가 가면요, 다음날 이게 17% 정도 나왔을 겁니다. 한번 볼까요? 잠깐만. 현대입스를 가져와 봤는데, 이 현대입스가 그날 상한가 가고 나 다음날 14%의 갭상승이 나왔잖아요. 이날 상한가 안착하고 나서요, 안착하고 나서 14% 갭상승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상한가 매매는 다음날 갭을 먹는 매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은요, 이렇게 한 번 풀렸잖아요. 상한가 한 번 풀리고 다시 나중에 이렇게 닫았죠. 보통 한 번이나 두 번이나 세 번이나 이렇게 풀린 종목은 안 하거든요. 상한가 매매하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상한가는요, 강하게 딱 꽂고 안착하는 종목이 가장 좋은데, 이렇게 풀릴 때가 있어요. 풀릴 때는요, 두세 번 정도 풀릴 때, 한두 번 정도 풀릴 때는 안 하는 게 정상인데, 할 때가 있어요. 어떠냐면요, 첫 테마. 예외적으로 첫 테마에 했을 때, 이 시세 초입이었잖아요. 이게 미조선업이요. 이게 첫 재료가 부각받는 첫 테마는요, 풀려도요, 재안착할 때 다시 공략하기도 해요. 이런 관점에서. 상한가 매매 하시는 분들이. 그리고요, 이제, 이렇게 만약에 상한가가 풀리고 나서 상한가 안착을 못했어요. 그러면요, 이렇게 상한가 풀리고 나서 이렇게 막 급락하지 않고요, 여기서만 왔다 갔다 거리더라도 비중 조절 잘했으면요, 사실 종가 매매팅 관점에서도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어저께 설명을 드렸는데, 셀바스 헬스케어나 그런 종가 베팅 종목 있잖아요. 셀바스 헬스케어를 보시면요, 이렇게 보세요. 상한가 풀렸잖아요. 상한가 거의 부근에서 밀린 다음에 그 대신 윗꼬리가 몸통이 더 길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안착을 했을 때 여기서 종가 매매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현대임스가 상한가 풀리고 몸통보다 윗꼬리가 짧게 나온다면 이렇게 종가 매매하면 다음날 또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현대임스는 상한가가 풀리지 않았고, 이렇게 상한가가 풀리지 않고 상한가 안착했기 때문에 이거를 상한가 매매 하신 분들은 했을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리고요, 보통 이렇게 장중에 이렇게 상한가가 풀리잖아요. 이렇게 풀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제가 어저께 설명했던 종가 매매 같은, 여기 이렇게 몸통이 이렇게 윗꼬리가 짧고 몸통이 이렇게 길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첫 시세기 때문에 종가 매매팅 관점에서 접근하면은 다음날 다시 셀바스 헬스케어처럼 급등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1등이 상한가를 가버렸기 때문에 제가 2등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어저께 보시면요, 여기요, 조선 테마 힘스가요, 상한가 갔죠? 상한가의 이제 후속주 중에 1승과 오리엔탈 전공이 이렇게 윗꼬리가 나오면서 강하게 급등을 했거든요. 이렇게 윗꼬리가, 그쵸? 그래서 이제 이 종목으로 종가 베팅 관점을 설명드린 거예요. 왜냐면 첫 시세였잖아요. 첫 시세, 첫 테마였잖아요. 강력한 거래대금이 유입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으로 종가 베팅 관점을 어저께 설명드린 거예요. 제가 상따 매매나 얘기를 안 한 거잖아요. 1등주가 상따를 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테마 순환을 노리기 때문에, 테마 내 순환을 노리기 때문에 2등주 후보로 이렇게 종가 베팅 관점을 설명드렸던 거예요. 윗꼬리가 짧고 몸통이 길고 이렇게 거래대금이 크게 나오고, 그럼 그 다음날 또 상승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하지만 1등주 상한가를 매매를 했던 사람이 가장 크게 시세를 먹었겠죠. 그럼 보시면은요, 상따 매매 핵심을 한번 일단 설명드리고 갈게요. 오늘 내용들도 자세히 살펴보지 않더라도 이거에 대한 이해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강한 테마에서 새롭게 부각되는 관련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는 오늘 사례로 설명드려 볼게요. 오늘 강한 테마가 뭐였죠? 가장 강한 테마? 오늘 가장 강한 테마가 요거였잖아요. 재건이요. 경업이랑 이쪽이요. 재건이라고. 그러니까 트럼프라는 키워드가 들어가고 이 재건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죠. 최근 시장 화두에 맞는 그런 테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오장이 아주 강했어요. 강한 테마에서 새롭게 부각되는 관련주 뭐냐면요, 이게 원래 평소대로 강했는데 이게 오늘 새롭게 부각됐어요. 무슨 말이냐, 보세요. 재건 건설 관련주가 오늘 무슨 이슈 때문에 샀냐면요, 이제 푸틴이요, 그쵸? 트럼프와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을 논의할 의향이 있다는 소식. 이게 이제 재건 섹터에 대한 호재 이슈잖아요. 그러니까 재건 섹터의 호재 이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섹터 이슈로 인해서요, 섹터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 이슈로 인해서 재건이 상승했던 겁니다. 이게 전통적인 재건 관련주들이. 이해되시죠? 하지만 보시면
세계 1위 대동기업. 세계 1위 대동기업. 세계 1위라는 그런 키워드를 한번 보세요. 아주 자극적 키워드죠. 매년 1조 트랙터 수입.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제3세 3대 곡창지대 재건. 이런 소식 때문에요. 이 대동그룹이 오늘 처음으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재건 관련주 5장에 엄청 강했던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강한 테마에서 재건이라는 아주 강한 테마 있죠? 재건이라는 아주 강한 테마에서 새롭게 부각되는 관련주들이었죠? 그럴 경우에는요, 여기서 이 관련주들 중에 1등, 새롭게 부각되는 1등 중에 개별 이슈가 부각이 된 이 대동기어가 1등주였거든요. 이게 1등이 돼버린 거고, 세부적으로. 재건이란 큰 키워드 안에서 농기계 관련 대동그룹 있잖아요. 대동그룹 중에 이 대동기어가 1등으로 상한가를 안착하고, 그 다음에 대동금속, 대동이 후속으로 따라갔습니다. 대동스틸까지. 그럴 때 이제 여기서 새롭게 부각되는, 새롭게 부각되는 관련주 중에요. 1등을 한번 상한가를 매매를 해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보통 제가 여기서 탑1 테마라고 하는 거는요, 탑1 테마, 당일 가장 테마는요, 최소 등락률이 15% 이상인 것이 세 종목에서 5종목 이상. 오늘로 따지면요, 보세요. 15%가 몇 개 나왔죠? 엄청 많이 나왔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게 엄청 강한 종목 테마라는 거 알겠잖아요. 알죠? 그렇기 때문에 탑1 테마에서 상한가 매매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오늘로 따지면 이 재건 섹터고요. 그 중에서도 새롭게 부각되는 이 관련주들 중에 가장 강했던 것들을 상따를 하기에 가장 좋았다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려가 볼게요. 그럼 대동그룹의 대동기어를 제가 매매한 관점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요, 이 대동기어가요, 먼저 제가 좋아하는 그런 차트죠. 이 전고점을 돌파하죠. 그리고 이제 새롭게 이슈가 부각이 됐습니다. 새롭게 이슈가 부각되면서 제가 이제 라운드 비교를 돌파하죠. 10,000원으로. 의미 있는 구간이잖아요. 라운드 비교. 그쵸? 10,000원을 돌파하고 나서 10,000원이 지지되고 상한가까지 8%까지 어때요? 바로 스트레이트로 꽂아버리죠.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좀 소극적으로 2% 매도했는데요. 보통은요, 이게 상한가 매매하시는 분들, 제가 말한 관점 있잖아요. 여기. 그쵸? 강한 테마에서, 재건이라는 강한 테마에서 새롭게 부각되는 대동그룹이죠. 그 중에서도 개별 이슈가 나오는 대동기업, 그게 1등주였잖아요. 그 종목을 이제 상한가 매매로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보통 보시면요, 이 3번이요, 시장 분위기. 현재 시장 분위기가 뭐예요? 재건. 트럼프라는 큰 키워드, 트럼프랑 머스크라는 큰 키워드에서요, 이 재건이, 뭐 재건이건 경업이건 막 비트코인이건 많잖아요. 조선이건, 뭐 이런 트럼프 관련 섹터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재건이 오늘 가장 강했잖아요. 시장 트렌드에 맞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트렌드에 맞고 이 시장 분위기에 맞는, 오늘 시장 분위기에 맞는 섹터가 재건이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재건에서 섹터 뉴스가 나왔죠. 아까 좋은 섹터에 영향을 미친 좋은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재건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새롭게 부각되는 관련주, 그 중에 개별 뉴스까지 있으면 베스트라고 했죠. 그게 대동기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대동으로 적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 대동기어, 그쵸? 상한가 가는 거. 그래서 이런 걸 상한가 매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첫 가는 날.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서 대장주가 상한가 갔을 때 어때요? 제가 이거 매매 못했습니다. 원래 더 매도, 뭐 조정도 안 받는데, 너무 이거 소극적으로 매도했고요, 솔직히.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 만약에 이제 상따로 들어가는 사람이나 아니면 상따에서 던지거나 이랬어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저는 후속으로 어때요? 대동을 노렸죠? 이게 후속으로 노린 겁니다. 후속 슈팅을 노리고, 상한가 갈 때 바로 따라잡았고, 후속 슈팅을 노린 거예요. 실제로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이 나왔어요. 제가 가져와 봤는데, 보세요. 이 대동 1등이 1시 56분에 아까 이슈 막 나오면서 급등하고 상한가 바로 안착했죠. 스트레이트로. 그리고 나서 어때요? 2등은 여기 상한가 갈 때 바로 어때요? 7% 슈팅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제가 3분 정도는 3분 정도는 좀 갖고 있을만 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때문에 요 정도까지. 3분 동안은 오르잖아요, 보통. 여기서 어디서 접근했던 간에 뭐 수익은 다 낼 수 있었겠죠, 3분 동안. 그리고 물론 이제 대동금속 거래대금이 작아갖고 접근하지 않았지만 이건 더 심하게 갔습니다. 한 13% 정도 3분 동안. 근데 저는 이게 거래대금이 크고 2등으로 봤기 때문에 등락률도 좋았거든요. 이게 순식간에 갭이 많이 떠서 그렇지. 그래서 저는 이걸로 이제 후속으로 노린 겁니다. 잠깐 제가 언급드린 거예요. 1등주와 2등주의 그런 짝짓기 매매 관점.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 1등주는요, 여기를 2등주를 노린 겁니다.
1등주와 2등주의 짝짓기 매매 관점. 근데 1등주는 상한가까지 안착하는 거를 바라볼 수 있었겠죠. 왜냐면 이 세계 1위라는 뭐죠? 핵심 키워드도 있고 오늘 시장 화두에 맞는 재건 섹터, 그쵸? 새롭게 부각되는 그런 개별 이슈까지 있으면서 부각되는 관련주였기 때문에 상한가 매매하신 분들은요, 이 대동 기어를 상한가 매매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었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네 번째 시간대별 주의사항과 매수 방법, 손절 방법, 이익 실현 방법은요, 제가 이걸 설명하려고 했는데 이건 너무 오래 걸려요. 제가 오늘 설명할 건 상한가 매매 핵심을 설명드리는 거고, 나중에 구체적인 이런 매매 방법들 있잖아요. 이거는 상황이 또 비슷한 사례가 나왔을 때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왜 이 핵심을 설명드리냐면, 어제 설명드렸던 종가 매매를 조금 더 디테일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종가 매매와 연관된 내용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이게 핵심은 아니에요. 오늘 이걸 다 다룬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추후 다룰 생각은요, 이제 호가창과 스탑로스 방법도 많이 다룰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제가 상한가 매매 짓기에 대한 글들을 한번 봤더니 이제 비공개로 돼 있죠. 나중에 다 정리를 했던 거거든요. 엄청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이걸 다 다루려면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나중에 최신 사례가 나오면은 그걸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시작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일단 상한가 매매 핵심을 봤습니다. 그쵸? 신선한 이슈의 첫 테마, 아까 그 현대임스, 그쵸? 현대임스 그런 상한가 매매 관점을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거고, 현대임스가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우리는 후속 순환을 노리고, 아까 1승이랑 그쵸? 1승이랑 오리엔탈 전공을 종가 매매 관점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어저께 설명한 내용이랑 연관되기입니다. 이게 첫 재료잖아요. 이제 조선이 테마 그 현대임스 있죠? 상한가 이후에 후속주 1승 오리엔탈 전공이 이렇게 급등을 했잖아요. 둘 다. 이렇게 보시면요, 이렇게 급등했죠? 그러면 사실 이건 1등주가 아니었어요. 그쵸? 1등주가 아니었는데도 제가 이제 종가 매매 관점으로 설명을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그 관점이 다 들어가잖아요. 첫 재료 부각, 그쵸? 첫 재료 부각이라는 아주 큰 좋은 재료가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서, 둘 다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서 윗꼬리가 짧게 나왔잖아요. 그쵸? 몸통보다. 그리고 의미 있는 121선 둘 다 돌파했고, 그 중에 이게 더 짧거든요. 이게 거래대금이 상대적으로 더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1승을 2등으로 아니면은 오리엔탈 전공을 2등 후보로 이 종가 베팅 관점을 설명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셀바스 헬스케어처럼 다음날 바로 급등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쵸?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첫 재료이기 때문에 단기 수익 관점으로 전환을 해볼 수 있다고 설명드렸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제가 상가에 대해서 더 설명을 안 드렸었잖아요. 현대임스 1등주 상가 관점을 지금 보여드렸잖아요. 그렇지만, 그리고 2등주 순환 돌리고 종가 베팅을 하는 게 좋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디테일을 하나 추가할 게 뭐냐면요, 만약 1등주 현대힘스가요, 이걸 보여드릴게요. 1등주 현대힘스잖아요. 이게 현대힘스가 이날 상한가를 만약에 못 갔어요. 만약에 상한가를 못 가는 걸 보고 만약에 여기서 다시 밀렸다고 칠게요. 여기서 밀렸다고 칠게요. 그러면은요, 현대임스가 이렇게 상한가가서 풀렸어요. 그리고 막 이런 식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종가가 이렇게 좀 윗꼬리가 좀 달리면서 끝났다고 칠게요. 이런 식으로 윗꼬리가. 그러면은요, 오리엔탈 전공과 1승이요. 이거를 상따로 접근하는 게, 이걸로 종가 베팅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1등으로 종가 베팅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가지 디테일이 추가됐죠. 제가 어저께 셀바스 헬스케어, 이게 셀바스 헬스케어 같은 게 있잖아요. 이 셀바스 헬스케어가 이제 윗꼬리가 짧게 나오고 여기 상한가 안착 못했잖아요. 이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흔들릴 때 종가 베팅 관점에서 설명드렸잖아요. 왜냐면 다음날 급등할 여지가 크다고. 첫 재료 부각, 머스크 관련 의료 AI 첫 부각에다가 이게 1등주였거든요. 거래대금과 등락률상으로. 그리고 개별 주식까지 나왔고, 그쵸? 특징 주식.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상한가를 안착 못했고 1등이었잖아요. 1등이 이렇게 제 종가 베팅 관점에서 이렇게 제가 어저께 설명드린 세 가지 조건이 다 나온다면요, 이걸 접근한 다음에 다음날 급등할 때 던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1등이기 때문에, 그쵸? 상한가 간 다른 1등 종목이 없잖아요. 이게 1등이기 때문에 이 종가 매매 관점이 맞았던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하지만 방금처럼 1승과 오리엔탈 전공이 만약에 이런 흐름으로 보였어요. 근데 1등이 현대힘스가 상한가가 가질 않았으면, 그쵸? 현대힘스가 만약에 상한가 가지 않고 이렇게 윗꼬리 짧게 마감했어요. 상한가 풀리고. 그럼 현대힘스로 종가 베팅을 하는 거예요. 그쵸? 1승과 오리엔탈 전공보다는 현대힘스로 하는 게 더 좋은 겁니다. 하지만 1등이 상한가를 안착했기 때문에, 그쵸? 아까 현대힘스가 상한가 안착했기 때문에 후속 순환을 노리고 이제 2등주 후보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1승과 오리엔탈제가. 왜냐면요, 1등이 상한가 안착하면요, 보통은요, 후속으로 2등주도 시간에 급등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2등이 시간이 급등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순환 테마 내 순환이 돌면서 다시 급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등주 그런 종가 매매 관점을 제가 어저께 설명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것도 설명드릴게요. 우리바이오. 예를 들면 우리바이오 보시면은요, 이 우리바이오가 이 상한가를 갔잖아요 이날. 왜냐면 해리스테마, 이제 원래 해리스테마로 급락이 나왔었거든요. 해리스테마였다가 상승했다가요, 이제 해리스가 지니까 급락이 나오고 나서 횡보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급등이 나왔잖아요. 이제 이게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이게 급등이 나온 이유는요, 이때 트럼프 정책 관련주로 엮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해리스테마였는데 이제 트럼프 정책 테마로 엮였어요. 왜냐면 트럼프가 친마리화나 내각을 구성하고 대마 합법화 공약 이행 의지를 보인다는 이슈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섹터 이슈죠. 어떤 섹터? 대마죠. 대마에 대한 호재 이슈였어요. 예전에 해리스가 이제 대마에 관련 테마였는데 이제 트럼프 정책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이해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첫 부각이라고 볼 수 있어요. 트럼프 정책주로는 첫 부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재료 부각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한가를 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던 겁니다. 장중.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장중에 이렇게 5% 평균적으로 한 15%까지 이렇게 노렸던 겁니다. 제가 상한가 매매를 하진 않았지만 상한가에 던졌지만 이게 상한가 풀릴 정도의 징조가 보이더라고요. 그건 나중에 상한가 매매 할 때 자세히 다룰게요. 여기서는 일단은 상한가에서 던졌다는 건 이거 그리고 나서 풀렸어요. 매수자량 줄어들면서. 그리고 이렇게 크게 봤다는 이유 아시겠죠? 왜냐면 1등주가 첫 부각되고, 그쵸? 정책적으로 첫 부각되고, 그리고 시세 이제 새로운 정책적으로 부각되면서 1등주 흐름을, 이날 대마의 1등주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상한가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봤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후속으로 이제 오성첨도 쓰다 짝짓기 매매는 항상 제가 같이 있죠. 이 상한가 가는 거 안착하는 거나 보고 나서 이 짝짓기 매매로 이렇게 던졌던 겁니다. 단발성 슈팅 노리고. 이제 이게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까지 이해하시는 게, 제가 여기까지 설명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 설명과. 이게 상한가를 가고 안착하면 좋겠지만 풀렸어요. 이해되셔요? 어떻게 풀렸냐면 이게 이날 이슈가 나오고 나서 이렇게 풀렸습니다. 우리바이오가 이렇게 엄청 밀렸어요. 하지만 밀렸는데 어때요? 밀렸는데 상한가 안착하고 밀렸는데 어때요? 윗꼬리가 발생했죠. 윗꼬리가 몸통보다 짧죠. 그러면요, 제가 어저께 설명했던 종가 베팅 관점이 여기에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바이오가 1등이었잖아요. 1등이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1등주 상따 매매를 산 사람들은요, 만약에 여기 상따 매매를 한 사람들은 손절을 했겠죠? 왜냐면 상따 기법은 나중에 매수법, 손절법 다 알려드릴 건데, 손절은 2% 이내로 해야 돼요. 어쨌든 상한가 잔량이 풀리고 1등이 풀리면 무조건 손절을 해야 된다는 원칙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뭐 상따를 다는 건 아니지만. 근데 풀렸잖아요? 근데 막판에 보니까 윗꼬리가 짧아요. 몸통보다. 그리고 거래대금도 크게 나왔고 첫 부각됐어요. 그럼 종가 베팅으로 분명히 들어가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쵸? 종가 베팅 관점에서. 몸통도 길고 거래등도 크게 터졌기 때문에. 근데 하루 조정을 받잖아요. 그쵸? 하루 조정이 받으면 보통 이 종가 매매 들어간 사람들 손절한다고 그랬나요? 아니죠. 제가 하루 조정을 받더라도 다음날 재부각이 되면서 급등할 수 있다. 상승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1리틀 정도 조정받고 나서 갈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어요. 왜냐? 첫 테마가 아니라 천 부각받는 이슈였잖아요. 이게 트럼프 관련 그런 대마 이슈로는요. 그쵸? 트럼프 미 본부, 전 마리화나 내각 구성. 이게 이제 트럼프 정책주로 변신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시세 연속성이 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관점에서 종가 베팅 했던 사람들도 밤낮 시세가 안 나올 때 좀 더 매수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재급등할 때 던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저는 접근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접근해 볼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쵸? 이해되시죠? 그 종가 매매 관점요? 1등주가 윗꼬리가 짧게 달리면서 거래가 크게 꺼지면서 첫 부각되니까 이거를 종가 매매 관점. 그치만, 다음날 급등 안 하더라도 단기 스윙으로 돌릴 수 있었던 그런 근거는 첫 부각된 테마 재료였기 때문에 트럼프 정책적으로 이해되시죠? 하지만 저는 안 한 이유를 일단 설명드려볼게요. 저는 안 한 이유가 원래는 이런 거잖아요. 보세요. 1승도 똑같은 거예요. 첫 재료 부각 트럼프 조선 언급이죠. 그리고 이렇게 막 등락이 났어요. 근데 하루 안 갔잖아요. 이렇게 도지가 났잖아요. 이거 지금 여기처럼요. 그쵸? 비슷하게 났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보통 갭을 띄우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조정받고 나서 좋은 이슈가 또 나오거나 아니면은 상승 모멘텀 이슈가 이어지면서 갭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던지는 거예요. 하루 쉬고 다시 이렇게 갭 뜨면 던지는 거예요. 아니면 갭이 안 뜨더라도 장중이 다시 재부각되면서 여기서 처음 부각됐기 때문에 재부각되면서 급등하고 아니면 테만의 순환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급등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던지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비슷하잖아요. 오늘 이게 이제 이렇게
떨어지고 하루 조정받고 이렇게 재급등하잖아요. 이게 재급등한 케이스예요. 이럴 때 던지는 겁니다. 단기 스윙했던 사람들은. 그쵸? 무엇보다도 첫 재료 부각이라는 그런 키워드를 중요시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단기 스윙으로 전환이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그쵸? 제가. 근데 이제 이건 1등이 아니었는데 1등이 상한가 갔기 때문에 2등으로 후속순환을 노려볼 수 있는 거고 1등이 상한가 못 가고 이렇게 윗꼬리가 생기고 몸통보다 짧은 윗꼬리가 생기면 1등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1등으로 하는 겁니다. 아까 오송촌단 소재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오송촌단 소재 몸통도 짧고 윗꼬리가 길었어요.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1등이 윗꼬리가 생기면 1등으로 해야죠. 근데 왜 1승이나 오리엔탈 전공은 했냐? 1등이 아닌데 1등이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근데 제가 이제 공략 안 한 관점을 잠깐 언급 드려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요, 이거를 셀바스 헬스케어 관점에서도 접근을 해볼 수 있었겠죠. 어제 셀바스 헬스케어, 그쵸? 셀바스 헬스케어도 여기 보시면은 이날 풀리고 나서 상한가 거의 부근에 가고 밀리고 제가 조가 베팅 했잖아요. 이게 1등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거래대금도 어느 정도 나오고 의료 머스크라는 그 키워드에 의료 AI라는 그런 섹터가 처음 부각되면서 1등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1등 주가 윗꼬리가 몸통보다 작게 나왔으니까 공략한 거고 다음날 이렇게 급등할 때 던졌던 겁니다. 하지만 비슷한 관점이죠. 우리바이오도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이거는 트럼프 정책주로 이제 변신을 하면서 대마 그리고 나서 윗꼬리가 짧게 달리는 1등 주였잖아요. 그러면 이걸 접근해 볼 수 있었죠? 물론 접근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안 했냐? 이겁니다. 일단 셀바스 헬스케어랑 관점은 비슷해요. 우리바이오도. 하지만 재료를 좋게 봐가지고 우리바이오를 종가매수한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지만 단봉이 이렇게 생길 때 있잖아요. 단봉이 생길 때 단기 스윙으로 넘길 수 있었을 겁니다. 첫 부각됐으니까. 그리고 나서 오늘 같은 날 이렇게 급등했을 때 던졌던 관점도 가능해요. 하지만 저는 왜 안 했냐? 사실 우리바이오는요. 이걸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기 낫겠다. 우리바이오는요. 이미 크게 시세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미 크게 시세가 나왔고 제가 예전에 매물대의 관점에서 이렇게 거래대금이 크게 나오면서 이렇게 크게 산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추세가 하락이잖아요. 이기 때문에 여기 물린 매물에 대한 그런 소화 과정이 상당히 좀 시간이 오래 필요하고요. 만약 이걸 뚫고 이렇게 막 크게 급등하려면 엄청난 대박 호재가 진짜 압도적인 그런 이 앞선 그런 테마 형성됐을 때부터 더 강력한 테마가 등장해야지만이 이 매물대를 뚫고 갈 거예요. 빠르게. 그지만 제가 이 매물대에 대한 부담이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 종배랑 스윙 관점에서 접근하기 좀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왜냐면 이런 거는 좀 매물대 차트적인 관점에서 제가 봤을 때 재료는 좋아요. 재료 관점은 좋았으나 차트와 개미 매물대 물린 물량들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부담으로 종배와 스윙을 안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오늘은 왜 했냐? 제가 오늘 했잖아요. 오늘 한 관점은 이거예요. 이게 만약에 급등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가진 거예요. 아까 제가 말한 그런 재료적 관점에서요. 하지만 급등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급등하면 단기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겠다. 언제 접근했냐면 이때 접근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여기가 전일고가 돌파하는 구간이었거든요. 이 전일고가 돌파하는 거 이거를 한번 디테일하게 지금 한번 볼게요. 잠깐만. 여기 보시면요. 이 전일고가를 여태 뚫었으면 여기 못 뚫고 여기 뚫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고 나서 제가 손절가는 어떻게 잡았냐면 여기 보시면 1.55%짜리잖아요. 돌파봉이 짧은 편이에요. 그러면요 바로 여기를 잡으면 손절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바로 이전봉의 저가를 보통 손절로 잡습니다. 제가 이제 돌파봉 손절가 잡는 법은 설명 많이 드렸는데 이렇게 단봉일 경우에는 이전 캔들의 저가를 잡는다고 했습니다. 안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렇게 급등하더라고요. 다시 여기서요. 돌파. 그래서 저는 여기서 강하게 갈 줄 알았어요. 근데 그래서 불타겠는데 여기서 몇 분 동안 3분 동안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위험관리상요 던졌어요. 왜냐면 제가 원하는 구간에서 바로바로 안 가면요 일단은 저는 던져요. 위험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지만 조정받고 나서 다시 한번 돌파하죠. 여기서요. 그쵸? 여기서 이렇게 돌파하잖아요. 그때 제가 돌파 확인을 이 압도적인 거래대금이 나오면서 돌파를 할 때 돌파 확인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돌파봉에 매수한 거예요. 이럴 때는 이 돌파봉이 3%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돌파봉 시가로 잡습니다. 손절가를. 근데 돌파했기 때문에 그리고 후속 매수가 이어지면서 거래대금이 크게 나오더라고요. 이건 호가창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슈팅이 나올 때 이게 VI가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한 3% 정도 던진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랑 합해서 3% 정도 던지고 나서 그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 이어내고 이렇게 조정을 받죠 또. 근데 이제 여기가 맥점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3% 수익을 내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렇게 공략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종배 관점에서 접근했던 사람들은요 아마 밑에서 더 사거나 왜냐면 이게
이게 중심봉이잖아요. 중심봉 아직 안 밀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루 거래량 조정 받고 다시 급등할 수 있겠다라는 관점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그런 종배한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급등했을 때 던졌을 겁니다. 좀 밑에서 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던졌을 수 있고 아니면 더 급등해서. 근데 만약에 낮게 샀으면 좀 기다려볼 수 있었잖아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조정받고 나서 다시 한번 거래량 터지면서 이렇게 급등하잖아요. 저는 여기서부터는 하진 않았는데 종배 관점에서 들어왔던 사람들은 이런 흐름을 예상을 하고 종배를 했던 거거든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장중에 이게 보시면은 15%, 16%까지 상승을 했어요. 뭐 전 짧게 한 2, 3%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했지만 저의 단기적 관점은 이해 가시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종배를 안 한 이유는 정배나 스윙을 안 한 이유는요. 재료 관점은 좋았으나 차트와 이전 매물대에 대한 부담으로 안 했다고 보시면 되고 대신 오늘 강하게 거래대금이 실리면서 의미 있는 고점을 돌파했잖아요. 그쵸? 이때는요. 단기적 관점에서 이게 1등주라는 흐름이 확실히 했고 또 의미 있는 거래대금이 이제 유입이 됐기 때문에 제가 매매를 해봤던 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게 급등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수익님이 종배로 안 들어갔으면 이렇게 관찰하다가요 의미 있는 거래량이 들어오면 단기적으로 제가 원하는 그 원칙적인 손절가를 잡고 매매를 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예, 그러면은 이게 보세요. 장중에 이렇게 우리바이오가 1등, 또 우성천도사제가 2등, 계속 똑같습니다. 이게 맨날 1, 2등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관점도 이해되셨죠? 이해 가셨죠? 여기서 이제 접근해갖고 이렇게 가는 관점도. 그리고 제가 이제 셀바스 헬스케어, 저는 셀바스 헬스케어 관점도 이해 가셨죠? 이게 만약에 단봉을 조정받았으면 하루 더 기다려서 이렇게 급등하는 거, 이런 거 나올 때까지 기다려볼 수 있었다는 거. 그렇지만 이제 우리바이오보다는 셀바스 헬스케어를 제가 좀 더 좋게 봤기 때문에 셀바스 헬스케어는 접근했던 겁니다. 뭐 끼기적인 관점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한 내용들을 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내용들 오늘 한 것들 있잖아요. 이 내용들을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제가 상한가 매매와 종가 매매를 한번 연결시켜서 지금 이게 핵심입니다. 세 줄로 요약을 해볼게요. 1번 1등주는 상한가 매매가 가능하지만 그쵸? 아까 뭐예요? 현대임스죠? 현대임스 그렇죠? 제가 아까 그 상한가 매매에 대한 핵심 보여드렸습니다. 현대임스가 가능하죠? 하지만 상한가가 만약에 풀려요. 그리고 만약에 몸통보다 짧은 이렇게 윗꼬리가 나와요. 그러면은 1등주를 첫 재료가 부각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1등주 그리고 거래대금이 크게 유입되고 이렇게 윗꼬리가 짧게 나오면요. 현대임스 1등주로 공략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1등주로 종가 매매 접근이 가능합니다. 어제 설명드렸듯이. 그지만 2번 1등주가 상한가를 안착했어요. 이렇게 1등주가 상한가를 현대임스가 상한가 안착했습니다. 근데 상한가 매매는 안 했어요. 근데 상한가 안착되는 거 확인되면요. 그 다음에는 윗꼬리가 좀 생기는 거 있잖아요. 아까 현대 오리엔트 전강이라든지 1승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 후속순환을 노리고 시간에 이게 급등할 수 있거든요. 후속순환을 노리고 종가 매매로 가능한 거예요. 그거를 제가 어저께 설명드렸던 그 세 가지 관점을 설명드렸던 겁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1등주가 상한가를 못 가게 되면요 1등주로 하는 게 맞아요. 1등주가 이런 모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하지만 1등주가 상한가 안착하면요 2등주 후속순환 노리고 2등주로 이렇게 공략하는 겁니다. 윗꼬리 짧은 종가 베팅이요. 그쵸? 그리고 이제 3번은 뭐냐면요 종가 매매로 접근한 윗꼬리 1등주 있잖아요. 종가 매매로 이제 이걸 접근하거나 현대이스를 접근하거나 만약 윗꼬리 풀렸으면은 조금 짧게 나오면 아니면은 이게 상한가 갈 때 이렇게 상한가 가버렸잖아요. 상한가 갈 때 2등주 뭐 1승이나 오리엔탈 전공으로 이렇게 윗꼬리 생길 때 종가 매매로 접근했잖아요. 근데 다음날 안 간다. 이게 다음날 이게 셀바스 헬스케어는 다음날 갔잖아요. 근데 다음날 안 간 게 뭐예요? 아까 1승 바로 안 갔죠? 그리고 또 오리엔탈 전공 다음날 안 갔죠? 그리고 뭐가요? 방금 오늘 본 우리바이오도 방금 안 갔잖아요. 1등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안 갔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던져요? 아니죠? 첫 재료, 첫 시세이기 때문에 그렇죠? 거래대금이 동반되는 첫 재료 그리고 또 첫 시세이기 때문에 단기 스윙으로 접근이 가능한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단기 스윙으로 좀 조정받을 때 좀 더 매수한 다음에 다시 재급등할 때 던지는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저께 제가 설명한 상한가 매매, 그 종가 매매에 대한 디테일을 좀 추가시켰죠? 1등주라는 관점, 1등주 관점들을 1등주로 설명드렸고, 1등주가 상한가를 안착했을 때는 2등주 후보였고, 상한가 안착 못했을 때, 셀바스 헬스케어라든지 우리바이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 1등주로 종가 매매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이제 상한가 매매를 설명드린 이유는요,
오늘 종가 매매와도 연관이 됐기 때문에 이 종합적으로 한번 다 연결시켜서 이해하시라고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그럼 제가 이제 오늘 여기에 그리고 아까 이제 상한가 매매 관점은 이 대동기업에 대해서 설명드렸던 거고요. 오늘 다 이제 상한가 매매는요, 와 이제 종가 매매에 연결된 연장선 상에서 설명드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내용이 잘 이해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00만짜리 이상 상가경에 이제 제가 핵심적인 내용만 설명드렸는데 나중에 구체적으로 달률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종가 매매 있잖아요. 종가 매매와 연결이 되죠. 어느 정도 연결시켜서 한번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제 종가 매매에 디테일이 좀 추가되면서 좀 더 확률 높은 매매를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